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5월 25일 금요일 오후 5시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갑작스러운 취소 결정이 나왔는지, 트럼프 대통령이 간밤에, 한국 시간입니다. 간밤에, 미국 시간으로는 오전이었습니다만, 싱가포르 회담을 취소하는 결정을 해가지고 세계를 지금 놀라게 했습니다. 가장 놀란 사람은 아마 김정은이고, 그 다음 놀란 사람은 문재인 대통령일 것 같습니다. 이렇게 했는지에 대해서 그 내막 기사가 실렸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에 실렸습니다. 미국에서 라이벌 신문이 뉴욕타임스와 워싱턴 포스트인데, 뉴욕타임스는 다방면에 걸친 최고의 기사를 싣는데 특히 국제면 기사가 단연 돋보입니다. 반면 워싱턴 포스트는 워터게이트 사건을 특종한 언론입니다. 이 워싱턴에 있음으로 해서 백악관, 의회 등 이 정치에 아주 밝은 그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최근에 더 포스트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만, 이것도 워싱턴 포스트가 1970년대 초에 뉴욕타임스와 특종 경쟁을 벌이는 아주 재미있는 영화였습니다. 메릴 스트립이 당시 워싱턴 포스트의 사주로 나오고, 톰 행크스가 유명한 편집국장으로 나오는 그런 영화를 보면은 이 포스트의 분위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아주 흥미진진한 이 내막 기사를 실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해서 그런 갑작스러운 결정에 도달을 했느냐. 그 시작은 워싱턴 시간으로 금요일 저녁 10시에 존 볼턴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고를 합니다. 그 보고 내용은 뭐냐 하면은 북한의 최선희 외무성 부상이 방금 성명서를 발표했는데, 거기에 영어로 말하면은 뉴클리어 투 뉴클리어 쇼다운, 핵 대 핵 대결, 그러니까 핵을 가지고 한번 해보자 하는 내용을 담은 것뿐만 아니라 부통령이 펜스를 정치적 얼뜨기, 이건 영어로 번역하면 political dummy, 정치적 바보, 꼭두가시, 그런 뜻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 이런 보고를 받은 트럼프 대통령이 즉석에서 회담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합니다. 왜 즉석에서 했느냐 하면, 물론 회담을 이거 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최근 한 1, 2주 사이에 점점 트럼프 대통령한테 쌓여가고 있었는데, 우선 이렇게 급하게 결정한 것의 가장 큰 이유는 이 최선희의 성명서를 보니까 북한이 먼저 회담을 깰 것 같다는 겁니다. 북한이 먼저 회담을 깨면은 미국은 마치 회담을 구걸하는 입장인 것처럼 보이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이건 트럼프 대통령의 성격이 안 맞는다. 트럼프 대통령은 항상 자기가 가장 강력한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하는 심리가 있는데, 김정은한테 선수를 빼앗기면은 아주 초라한 꼴이 된다. 그건 있을 수 없다 하는 마음이 즉석에서 회담을 깨는 결정을 하게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관련자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다고 합니다. 존 볼턴 안보보 장관, 그리고 사라 허커비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을 만나, 그리고 또 다른 실무자들 등등 해가지고 이제 어떻게 문안을 작성하느냐 하는 것인데, 이 문안은 트럼프 대통령이 구술을 했다고 합니다. 구술. 트럼프 대통령이 상당히 문장력이 좋습니다. 아주 짤막한 문장을 쓰는 것입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은 한때는 판문점을 회담 장소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측근들이 말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간 북한을 잘 아는 전문가들도 볼턴 쪽에 접근을 해가지고 절대 판문점에서 하면 안 된다. 판문점에서 하면은 북한의
북한의 선전에 놀아난다. 북한은 판문점을 승리의 장소로 생각하기 때문에 바로 미국 대통령이 항복하기 위해서 판문점까지 온다는 걸로 해가지고 이상한 장면을 연출하게 될 것이다 해가지고 극구 말려서 그것을 중단시켰습니다. 그 뒤에는 또 트럼프 대통령은 노벨 평화상에 아주 기대를 거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말하자면 허영심이죠. 그래서 측근들이 말리는데 급급했다는 이야기인데, 그러나 점점 시간이 갈수록 트럼프 대통령도 이거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어제죠. 그러니까 미국 시간으로 어제 목요일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오전 7시에 이 웨스트 윙이 있죠. 이 백악관의 웨스트 윙, 영화에도 자주 나옵니다만은 웨스트 서관이 좀 되겠죠. 서관에 실무자들이 모였는데 트럼프는 아직 본인의 숙소에 있었습니다. 침실이겠죠. 거기서 전화로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회담을 캔슬하는 것을 확정짓고 이제 문안을 본격적으로 만들기 시작을 했다. 존 볼턴, 그 다음에 존 F 켈리, 이 비서실장, 대변인, 그리고 부통령 비서실장, 그리고 조 하긴이라는 비서실 차장, 그리고 볼턴 밑에 있는 미라 리카드리라는 이 부안보 보좌관, 이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러면 이 회담을 깨는 이 발표를 어떤 형식으로 할 것이냐 하는 논의를 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하긴과 리카드를, 이 두 사람은 지금 싱가포르로 출발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주말에 싱가포르에서 북한 팀을 불러가지고 거기서 회담 준비를 하는 그 준비팀장 좀 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런데 한 2주 전에 싱가포르에서 북한 대표단과 만나기로 돼 있었는데, 그래서 미국에서 비행기를 장시간 타고 싱가포르까지 가는데 아마 한 16시간 걸립니다. 가장 긴 항로가 싱가포르, 뉴욕, 워싱턴입니다. 갔더니 북한 팀이 나타나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사전 아무 예고도 없이. 그래서 한참 기다리다가 돌아왔다는 겁니다. 바로 이게 북한입니다. 이런 짓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뒤에서는. 이런 북한을 아무리 그렇지만은 미국 대통령하고 만나는 준비팀 면담을 일방적으로 깨버렸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폼페오가 김정은을 만나고 두 번째 만나고 온 다음에는 그 다음에 실무 접촉을 해가지고 이제 아젠다를 정해야 됩니다. 의제를 정해야 되는데 전화를 걸어도 전화를 안 받았다는 겁니다. 폼페오가 의회에서 아주 재밌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화벨 울리는 소리만 잔뜩 듣고 말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상상이 됩니까? 북한 정권이 어떤 집단이라는 걸, 이런 집단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4.23 선언문 됐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지켜야 된다. 북한이 지키든 말든 우리가 지켜야 된다. 그래서 대북 정단 못 날리게 하고 대북 확성기 철거하는 거, 이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맨정신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살인 강도하고 맺은 약속을 살인 강도가 어겨도 나는 지키겠다고 하면은 찔려 죽는 수밖에 없죠. 자살행위죠. 그건 약속을 지키는 게 아니죠. 약속은 반드시 당사자들이 같이 지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여튼 그런 꼴을 당해 놓으니까 점점 트럼프 대통령도 이거 김정은은 이야기가 안 되겠구나.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역사적 회담을 해야 되겠다는, 말하자면 닉슨이 1972년에 중국을 방문해가 모택동 주얼레와 만남으로써 미국과 중국의 화해의 문을 여는 그런 것을 항상 꿈꿉니다. 미국 대통령은. 그렇게 좀 꿈을 꾸고 있는데 찬물을 끼얹는 일이 자꾸 일어났다 이럽니다. 자, 그래서 이제 문안을 만들었습니다. 만들어가지고, 자, 이걸 할 때 이제 중요한 것은 한국 정부에 알려야 됩니다.
이 회담 자체가 3월 9일 날 정의용 특사가 트럼프 대통령한테 김정은이가 핵을 폐기할 결심을 했다고 보고를 하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즉석에서 그러면 만난다. 그러나 당신이 기자들한테 발표하시오. 해서 일이 이렇게 터지게 된 것이니까 당연히 이 미국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알렸어야 합니다. 그리고 일본, 중국에도 알렸어야 하죠. 제1순위가 문재인 정부에 알렸어야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알리지 않았다는 거 아닙니까? 알려야 되느냐 알리지 않느냐를 가지고 토론을 했는데 알리지 말자는 쪽이 우세했는데 그 이유는 이 정보가 한국이나 뭐 한국뿐만 아니겠죠. 다 일본까지 포함하겠는데 주로 한국에 있습니다. 한국으로 가면은 외부 유출될 수가 있다는 것을 걱정했다는 겁니다. 이러면은 이 말이 맞다면은 트럼프 대통령은 이 청와대를 불신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정보를 같이 나눌 수 없다면은 더구나 이 보통 정보도 아니고 반드시 중재자인 문재인 정부한테 알려줘야 할 정보를 그냥 알려주지 않음으로써 문재인 대통령이 국제적으로 망신을 당해버렸습니다. 이 뉴스가 딱 나니까 청와대 대변인한테 기자들이 막 물으니까 청와대 대변인은 우리는 상황을 좀 더 파악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반응이 나온 겁니다. 이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입장에서는 참 배신을 당했다고 볼 수 있고 공개적으로 창피를 당한 거죠. 하여튼 뭐 일이 그렇게 되었답니다. 그래 하여 오전 10시 어제 미국 시간입니다. 미국 시간으로 오전 10시에 한국 시간으로는 밤 11시쯤 됐죠. 화이트하우스에서 이 회담을 깨는 트럼프 대통령의 편지를 기자들한테 보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완전히 무방비 상태로 당해버렸습니다. 더구나 문재인 대통령이 그 왕복 비행시간만 해도 30시간이나 되는 긴 비행시간, 뭐 1박 3일, 1박 4일이라는 말이 나옵니다만은 해가 저 여행을 아주 고된 여행 끝에 귀국한 지 얼마 안 되는 시점에 이런 일이 터졌습니다. 더구나 정의용 특사가 회담이 성사될 확률이 99.9%라고 이야기한 이후에 미국 정부로부터 뭐 따돌림을 당하고 그 뉴스를 CNN이라든지 기사를 보고 알았다니 하니까 참 그렇습니다. 더구나 이 시점에서는 북한에서 무슨 일이 있었느냐. 풍계리 핵실험장 폭파, 폐쇄가 기자들 앞에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 CNN 기자 윌 리플리라는 사람이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이 사람한테 전화로 메시지가 회담 취소를 했다는 메시지가 가니까 윌 리플리라는 사람이 자신과 같이 있던 북한 관리들한테 알려주었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정말 놀란 표정을 짓더니 금방 일어나 가지고 전화를 잡고는 그 소식을 상관한테 전하는 상황이 벌어졌는데 정말 그 상황이 좀 이상하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보도를 하면서 워싱턴 포스트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강력한 자의식, 에고라고 그러죠. 그것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이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하고 친한 상원 의원 중에 린지 그레함이라는
공화당 상원 의원은 자주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는데 이분이 가끔 김정은이가 트럼프를 갖고 놀려고 하면은 트럼프는 가만히 있지 않는다. 당신 죽는다. 이런 경고를 했습니다. 또 이분은 트럼프 대통령한테도 북한은 조심해야 된다. 북한은 당신의 진을 빼려고 할 것이다. 그러니까 북한과 생각할 때는 정말 조심해야 된다. 이런 충고를 많이 했는데 그동안에 트럼프가 경험상 북한의 그런 지긋지긋한 그 전략 맛을 본 거죠. 더구나 여기에 시진핑이까지 끼었다는 겁니다. 시진핑이가 김정은을 뒤에서 조종하고 있다. 이런 게 다 합쳐지니까 트럼프로서는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폭발 일보 직전에 있었는데 또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의사를 확인할 방법도 없고 김정은을 2번 만나고 온 폼페오 국무장관도 정의용 특사로부터 들었던 거하고는 다르게 김정은이가 핵을 폐기하겠다는 이야기는 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 대가로 받을 것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더라. 이런 보고를 종합한 상황에서 내가 먼저 깨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었는데 바로 최선희 부상의 어제 과격한 성명이 그 빌미를 제공해가지고 트럼프가 먼저 깨면서 주도권을 잡아버렸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누가 선수를 치느냐 후수를 두느냐 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나마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이 늪에 빠졌다는 것을 알아차린 순간 선수를 치고 나와가지고 이제는 상황의 주도권을 잡고 북한 김정은은 지금 꼬리를 빼고 있습니다. 한반도의 운명을 건 이 핵게임인데 이 제3자처럼 구경하는 입장에서는 참 흥미진진할 것 같습니다만 우리로서는 5천만 국민 더 나가서 8천만 한민족의 생명, 재산, 자유가 걸린 문제니까 이게 즐길 수가 없습니다. 정신 바짝 차려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는 원점으로 돌아와서 자신이 헌법 앞에서 선언한 대로 국가의 독립 그리고 국가의 계속성 그리고 평화통일 그리고 국민의 자유와 복리를 정진하고 민족 문화를 장달하는 그 헌법적 의무를 다해 주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